자, 오늘 주제는 제발 우리의 학교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교육 이런 거 건드리면 전쟁 나잖아요. 우리는 애가 3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가야 된다, 아니면 뭐 과외해야 된다 이런 걸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자제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제발 우리 애 좀 학교 보내지 말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싸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보내느니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고 버텼어요. 아니 어떤 막장부모길래 애 앞길을 저렇게 막나 싶으시죠?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뉴 글라루스 위스콘신이라는 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위스콘신주는 이제 미국 중부에 있는 주고요. 추운 걸로 유명하고 사실상 뭐 별거 아무것도 없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런 시골 위주의 주입니다. 이 뉴 글라루스라는 곳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여기가 2024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2200명 간 넘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한 마을이죠. 근데 이곳에 이제 아미시라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아미시가 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분은 이제 조나스 요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랑 이제 이분의 가족들,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가족끼리 살고 있었는데, 이제 1971년에 조나스 요더 씨의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간 거죠. 동네 공립고등학교에서. 아, 애들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아버님 입학식 오셔야죠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요더 씨가 우리 애들은 학교 안 갑니다. 농사나 이제 목공일 배울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농사하고 그러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 중부에서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 거라고 이제 학교를 안 보내겠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가 가만히 있지 않죠. 위스콘신 주가 뭔 소리냐, 이거 아동학대다, 교육의 권리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 위스콘신 주의 법은 만 16살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었어요.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교육법을 위반했다 하면서 이제 요더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심을 치렀는데 이 요더 씨는 유죄 판결이 나게 돼요. 왜냐면 이제 16살이 아직 안 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으니까요. 유죄 판결이 나고 벌금을 $5 받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5는 얼마 아니니까 그냥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더 씨는 못 내고 못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시죠? 대체 $5가 아까워서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는 건가? 그냥 $5를 내고 보내지 말든가 아니면은 그냥 보내든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아까 아미쉬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미쉬가 뭔지, 아미쉬는 어떤 분들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미쉬는 사진만 봐도 좀 특이하죠. 이게 뭐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던 복장이잖아요.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거의 300년째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는 거의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되게 특이한 게 사회랑 좀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막 가장 보수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이나 과학 이런 거를 좀 거부하고 자기네들끼리 되게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랄까?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하냐면 이분들은 나머지 미국인들, 그러니까 아미시가 아닌 다른 뭐 백인이든 그런 분들을 잉글랜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느낌까지 거의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국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미국인들은. 이들은 미국에 살지만 독일어, 그것도 독일어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투리를 구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한 40만 명 정도가 북미 대륙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현대 문명, 과학 이런 거를 좀 거부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현대 문명이 유혹이라는 거죠. 전기도 최대한 안 쓰고 자동차도 안 타고 과학 기술 이런 거 웬만하면 다 거부를 하고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여전히 이분들의 일상생활인 그런 분들입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대체 왜 그러냐. 이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니까. 저도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로마서에 한 구절이 있다고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를 굉장히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세대와 다르게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요새 세대에서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읽기, 쓰기, 계산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은 배우는 게 맞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학년, 미국에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때까지는 학교에 보내는 거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이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럼 대체 왜 그러냐? 고등학교부터 뭘 배우는데, 이들에게 이런 고등 수업이라는 건 결국에 세속화, 속세를 주입하는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일리가 있죠. 왜냐면은 뭐 배우겠어요? 고등학교 과학 시간을 가면 진화론 배울 거고, 너는 특별해 이러면서 자아 실현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신과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체육 시간에 노출 심한 그런 복장을 입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애들 영혼을 망치는 이런 악마들의 교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부하겠다. 그거를 보내는 건 우리 종교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부들은 계속 이들에게 그래도 너네도 고등교육 받아야 된다, 16살까지는 의무교육이다 하면서 받으라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좀 예외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의 구절이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정부가 이들을 때리면 거기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그러니까 학교는 못 보내는데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내고, 감옥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밀고 나가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는 왜 달랐냐? 어떤 한 변호사랑 이제 종교자유위원회라는 무슨 이런 단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너네는 이게 단순 무단 결석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결국에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여서 결국에 대법원까지 직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의 사건, 위스콘신 대 요더, 아까 아저씨 이름이 요더였잖아요. 위스콘신 대 요더라는 대법원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검사 측은 애들이 현대사회 살아가고 본인들의 꿈을 이루고 이러려면 배워야 된다 이거죠. 법도 그렇게 물론 쓰여 있지만 그걸 떠나서 배워야 되고, 이거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이고 의무이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요더 가족이랑 아미시 가족 변호 측은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다. 우리 애들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 다만 나머지 사회가 바라봤을 때 그걸 이제 공식 교육이다라고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일단 8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는 안 가지만 이제 조기 교육 받고 있다는 거죠. 기술 배우고, 우리 왜 맨날 공부 못하면 기술이나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 배우고, 농사 배우고, 가구 만드는 거 배우고, 농장일 배우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아까 검사 측은 현대사회 살아가려면 배워야 된다 이러는데, 변호사 측은 현대사회 따위 안 살면 그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립교육을 강제하는 건 이들의 결국에 종교를 파괴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든 그렇지만 이게 원사이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양쪽이 좀 다 일리가 있어야 재미있고, 한쪽은 교육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쪽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아미시가 완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법원 판사들 7명이 만장일치로 아미시에게 종교의 자유의 승리를 안겨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미시 부모들에게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건 헌법 제1조,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거다. 애들이 1, 2년 더 교육을 받아서 똑똑해져서 지식을 더 얻어서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전체적 이익보다 이런 특이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종교적 삶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더 사회적 이익이 크다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같이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은 공립교육을 통한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아미시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월스트리트에 가고 이런 획일화된 시민들만 존재하는 사회보다 훌륭한 농장에서 동물들 키우고 이런 분들이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함정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긴 만장일치였는데 이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요 대법관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partial dissent라는 걸 냅니다. 이게 뭐냐? 결과에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였겠죠. 요더가 이겨야 되는 거엔 동의를 하나 거기까지 간 이유는 조금 다르다. 조금 반대한다. 그럼 이분이 부분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뭐냐? 애들 의견을 안 물어봤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는 얘네를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아미시 부모는 내 자식 교육을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데 니네가 왜 간섭이냐 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여기서 막상 그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의 의견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관이 명대사를 남기게 되는데 학생이 본인의 운명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 권리를 사회가 그 학생들에게 부여를 하고자 한다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들에게 뭐 교육이 필요하니 많이 뭐 종교가 필요하니 많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자신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농부가 되고 싶은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뭐 뉴턴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걸 물어보지 않고 부모와 사회의 이득만 고려를 하냐 이거죠. 종교는 부모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무지의 족쇄를 채울 권리는 없다라고 일가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아미시 가족이 이 판결을 이기면서 이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이 됐죠. 미국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 교육을 안 받아도 괜찮은 건가? 근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안 받아도 괜찮은가 싶기도 해요. 아미시라는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에서 가구 제작, 건축, 그리고 유기농 식품업 이런 거에 굉장히 강자입니다. 아까 뭐 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면서 서로서로 굉장히 도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하지만 되게 효과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모았다가 현금으로만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빚을 안 지니까 비즈니스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일반 가정들, 뭐 일반 사업가들의 비즈니스 생존율과 비교하면 그들의 평균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현금을 쫙 모아서 빚도 안 내고 사기 때문에 부동산에 굉장히 큰 손이고 은행한테 뭐 집을 뺏기거나 빚을 못 갚아서 집을 뺏기거나 이럴 일도 없으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만 되면 진짜 교육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약간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건은 이 가족이나 뭐 이 아미시안 이런 분들이 학교를 안 보내도 된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다른 대법원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더 큰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홈스쿨링이 합법화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지금 홈스쿨링 인구가 한 370만 명, 뭐 거의 40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는 의무교육 이런 거가 좀 더 셌다면 이제는 부모의 선택이다, 가족의 선택이다라고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더글라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은 또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기결정권 이런 거에 시초격인 그런 사건이었기도 합니다. 사실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이야기지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부모가 경쟁적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거를 정부가 오히려 좀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좀 자제시키고 하는 편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선 20대 후반 요새는 뭐 30대까지도 공부만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 아미씨는 14살부터 사업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또 유명한 게 엄청나게 높은 출산율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0.7명일 때 이분들은 7명이니까 출산율이 거의 10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실 과연 30대까지 공부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들이 돈을 덜 벌거나 아니면 덜 행복할까? 이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 사회도 대학을 잘 가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잘 취직하고 이런 표준적인 삶 이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유연하게 허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류의 삶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런 삶은 없고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믿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삶의 방식,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어촌마을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농장에서 동물들을 키울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좀 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유연하게 허용하고 그런 삶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입시 지옥의 레일 위에 올라타야만 정상이다. 그게 맞는 삶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미쉬의 마차가 21세기의 고속도로 옆을 천천히 지나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는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하고요.